자, 오늘 문법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우리 잠깐 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 20분 정도 복습을 할 거예요. 그만큼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10분 전에는 와라. 적어도 5분 전에는 와라.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얘야 뭐 수학학원에서 막 날라와야 되니까 조금 뭐 여지가 이게 뭐 약간 조금 늦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지만 나머지는 다 집에서 오는 거잖아. 뭐 여기 오면은 머리가 아파? 그럼 미리 오면 큰일 나? 현민아? 5분만 일찍 와. 자, 얼마나 복습을 잘 했는지 대답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구하고 절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대답하세요. 그냥 내가 저거 내가 안다고 하면 쭉 대답해요. 틀려도 되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구절. 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됐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랬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 또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를 형성한다 그랬지?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은 단어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그 단어들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구, 또 그 단어 몇 개가 모여서 또 하나의 절, 이런 식으로 구라는 덩어리와 절이라는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영어 문장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덩어리를 잘 구분지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덩어리가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인데 나는 이 덩어리를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잘못 파악하게 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하고 절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지지만 그럼 이놈하고 이놈은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주어하고 동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절이라는 것만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접속사는 영어에서 크게 두 종류의 접속사가 있는데 하나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절을 등위절 이렇게 불렀고요.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절을 우리는 종속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등위라는 것은 이게 무슨 등자 무슨 위자? 한자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편하다 그랬죠? 등자가 무슨 등자? 같을 등자에다가 위는 위치하다 할 때 위자를 써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끼리 연결시켜주는 말이다. 대표적인 게 뭐다? and라는 게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다. 즉 and 왼쪽과 오른쪽에 오는 말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로 다뤘던 거는 1번이 아니라 2번을 주로 다뤘었고요. 종속 접속사의 종자는 무슨 종자? 쫓아갈 종자라 그랬고 속자는 속해 있다 할 때 속자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반드시 일단 뭘 데리고 오고 일단 주어 동사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절이 된다고요? 종속절이 되고요. 이 종속절이라는 건 무언가를 뭐 해야 된다고? 쫓아다니면서, 맞죠? 쫓아다니면서 요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종속 접속사가 만드는 절이다.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부르고?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이 종속절이 쫓아다니는 요쪽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절이다 라고 부른다. 여기도 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통 우리가 보는 동사는 대부분 무슨 동사가 많을 테니까 타동사, 이따 할 겁니다. 타동사가 많을 테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주절을 쫓아다니면서 이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안에 소속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자 그랬어. 종속절이 주절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속절이 절이 가지는 품사가 있다 그랬지? 종속절의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맞습니까? 이 종속절이 예를 들어서 네모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 명사로서 주절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니까 주절에서 명사가 필요한 자리에 이 네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네모인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맞죠? 자, 그 다음 형용사 세모라고 합시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주어인 명사 다음에 세모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어를 수식할 수도 있을 거고요. 목적어인 명사 다음에 세모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목적어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부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래 부사는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지만, 부사절은 뭐만 수식한다고요? 절만, 문장만 수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식하는 문장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거나, 또는 얘가 수식하는 문장 뒤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습니까? 자, 이렇게 종속절의 의미를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종속절이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왜요? 얘가 명사면 명사처럼 해석을 해야 될 거고, 형용사면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야 될 거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모양 보고 1차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같은 모양인데 어떨 때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모양이 같을 때는 얘는 그 다음으로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위치 보고 판단한다고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모양을 보고서 얘는 명사군, 얘는 형용사군, 얘는 부사일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모양을 일단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암기를 못하면 앞으로 대학에 가셔서도, 또는 성인들이 보는 영어 시험을 볼 때도 계속해서 힘들 거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사절입니다. 명사 종속절이죠. 명사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그러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접속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무슨 용어를 쓰게 만드는 장치다라는 말을 쓰자 그랬어.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장치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5가지 모르면 죽자 그랬어요. 진짜 죽어야 돼. 자, 읊어봐. 나랑 눈 마주친 놈 읊어봐. 몸무게 100 이상만 읊어보세요. 대. 접속사는 다 하고 있어. 재영아. 대. 그다음. 저 새끼들이. 5번은 기억나요? 5번은 뭔데? 와. 난 5번의 맛을 적은 적이 없다. 현민, 네. 너도 모르니? 2번이요? 응. 아, 위치? 아니 2번까지 접속사였는데. 조동현? if 응. whether if whether. 또. 세 번째. who도 있죠. 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관계사. 지현아, 아프지만 부상 토론을 한번 말해볼까? 3번 의문사 있고요. 그다음 4번 관계대명사 중에서 완만.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 whoever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어제 바로 어제 수업에서 얘가 무슨 절 만드는 장치로도 배웠죠? 부사절 만드는 장치. 얘가 부사절을 만들 때는 뜻이 어떻게 됐죠? 뭐뭐 이더라도라는 양보 부사절을 만드는 장치였었어요. 우리 어제 수업에서는 그렇지. 이거를 못 외우면 농담이 아니고요. 한 달 내내 이것만 해도 돼요. 한 달 내내 이것만 해도 돼. 근데 한 달 내내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별로 안 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찝찝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할 건데, 그런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 이게 오늘 이걸 넘어갈 건데 이게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왜 이거 야 진짜 농담이 아니야. 이거 못 외우면 죽는다니까. 야 따라해봐. 대 if header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 다시 한번 대 if header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야 이게 많기나 마냐 달랑 5개 외우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버벅거릴 일이야 이게? 다시 한번 따라가. that if header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 시작. that if header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 이게 어렵냐고. 내가 50개를 지금 2분 만에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달랑 5개를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 도면아 뭐뭐 있다고? 얼렐레. that if header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라고. 뭐라고? 빨리빨리. that if header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 재영이 뭐라고? 선민 시작. 나 시작. 이 시끼야. 다음. 너무 많이 아픈 것 같아서 내가 뭐라 못하겠다. 그게 5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절 접속사하고 부사절 접속사 그런 거 차이 구별했죠? 그 나머지 문제 다 풀어오시라고 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형용사절 만드는 장치도 배웠어요. 형용사절 만드는 장치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장치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 몇 개 있다고? 3개? 뭐뭐 있어요? 3개 되나 한번 보셔야지. 뭐뭐 있어요? 3개. 그래. 첫 번째. 어? 왓은 때려 죽여도 명사절만 만든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관계 대명사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부사 있고요. 3개 있다며요. 하나 더 내보세요. 이걸 하나 더 될 수 있으면 너는 영어에 큰 획을 그는 거예요.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을 만드는 장치는 관계사라고 부르는 요 2아이밖에 없다고요. 그럼 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알고 계시죠? 뭐뭐 있어요? who, which, that. 뭐 격에 따라서 who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관계 대명사 what은요? 관계 대명사 what은 우리가 여기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what을 이것도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 붙이고 이것도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무슨 절? 형용사절. 얘는 무슨 절? 명사절. 그러니까 what은 혹시 선생님 실수로라도 형용사절을 만드는 경우가 없나요? 네, 없어요. 무조건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밖에 없다고요. 되셨죠? 그러면 이 5개하고 요거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 예를 들어서 와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것 같기는 해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니? 맞아? 뭔 말인지 이해돼? 내가 오늘 요즘 우리 아들내미가 나한테 수학 풀다가 뭘 아빠로 자꾸 나한테 뭘 물어봐요. 그럼 이제 자꾸 뭐가 요즘 뭐 분수식의 계산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어떤 수가 나와요. 어떤 수는 원래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뭘 바꾸면 돼? x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애한테 x라고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뭐 이거를 네모라고 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5개, 여기에 해당하는 2개의 요 별 모양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별 모양이 명사절 만드는 장치에서 우리가 별이라는 장치가 명사절을 만든다고 배웠니? 별 모양 여기 없죠? 별 모양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전부 뭐란 얘기야? 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야. 아니 뭔 말인데 지금? 부사. 얘는 전부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니 얘는 부사절 만드는 접속사일 거라고요. 근데 부사절 만드는 접속사는 여긴 5개, 여긴 2종류밖에 없지만 얘는 좀 많아요. 얘는 뭐 어림잡아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이렇게 대충 추려봐도 한 20개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있었었니? so that 뭐 이런 거 배웠죠 어제? 어제 so that 배웠어 안 배웠어? 이 so that에서 이 that도 부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5개 종류의 명사절 만드는 장치와 여기 나오는 이 2종류의 형용사절을 만드는 장치를 서로 구분해 보세요 라는 게 시험 문제에서는 단골이라 그랬지? 맞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고 여기 명사절 만드는 장치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고 that하고 what하고 구분하는 것을 제일 많이 물어볼 거고 그 다음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부사를 구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어볼 거고 that하고 if, whether하고 구분을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얘는 10번 시험 보면 10번 다 나올 거라 그랬고요. 얘는 10번 시험 보면은 한 3번 정도 나올 거라 그랬고요. 얘는 10번 시험 보면 한 번, 뭐 0.5번에서 한 번 정도 시험이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중에서도 유독 얘만 시험에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라 그래서 왜 그렇다 그랬어? 왜
유독 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왜요? 얘가 명사절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니까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우는 아이기도 하니까 맞나요? 얘는 이름이 두 개긴 하지만 얘도 이름이 두 개긴 해요. 얘도 이름이 두 개긴 하지만 얘는 의문 대명사이기도 하고 관계 대명사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름이 두 개지만 얘는 하는 역할이 똑같다 그랬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도 무슨 절? 명사절. 관계 대명사 왓도 무슨 절? 명사절. 대명사 다음은 완전 불완전? 불완전. 대명사 다음은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러니 왓 다음에 불완전 명사절, 왓 다음에 불완전 명사절, 얘랑 똑같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구별하는 건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만 해석이 이 경우일 때와 이 경우일 때가 해석이 조금 얘를 해석을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러울 때가 있을 거고 해석을 이렇게 했을 때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을 뿐이지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차피 이 아이의 쓰임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아이가 두 가지 쓰임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명사절 접속사래요. 접속사 다음은 완전 불완전? 완전. 명사절 접속사니까 얘는 무슨 절 만들어? 명사절 만들겠죠. 맞아요?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죠. 그러면 얘는 무슨 절 만들어? 형용사절 만들겠죠. 관계 대명사니까. 얘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대세다가 밑줄 쳐놓고 대시 맞니? 또는 대타고 와타고 묶어놓고 뭐가 맞니? 라고 묻는 문제는 뭐부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불완전이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완전 불완전이라고 대답을 하려면 완전 불완전이라고 대답하려면 이 대시 뭐라는 전제로 얘기한 거야? 명사절 접속사라는 전제 하에 얘기한 거잖아. 근데 문장 중간에 쓰인 요 밑줄 쳐진 대시 반드시 얘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밑줄 쳐놓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면 완전 불완전보다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뭔가요? 이 아이의 이름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요거부터 따지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아이가 1번인지 2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이렇게 왔을 거고 이 덩어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사 뒤에 얘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명사 목적어 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럼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된 거니까 여기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럼 이들은 이제 완전 불완전으로 따지시면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우리 어제 배운 것 중에서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잠깐만요. 수식어가 이동하는 경우 봤어요 못 봤어요? 수식어가 이동하는 경우 봤니 못 봤니? 수식어의 이동. 자, 주어인 명사가 나오고 명사 수식어가 이렇게 뒤에 붙고요. 명사 수식어 대세를 쓸 수 있죠. 이때 대세 이름은 뭐야 그럼? 명사 수식어니까 대세 이름은 뭐야?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됐어요? 그럼 이 경우에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왼쪽에만 단어가 배치가 되고 오른쪽엔 단어가 없어서 균형이라고 불균형이라고 불균형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 여기 있는 수식어를 떼서 이렇게 뒤로 옮기는 형태를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대주어 동사가 이렇게 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얼핏 보면 동사 뒤에 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야.
어떻게 착각하기 쉬운 거야? 명사절 접속사 아니야? 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지. 사실은 이 대신 뭐였는데? 형용사절을 만드는 관계대명사였는데. 뭔 상황인지 이해돼야 한대요.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 어법 문제로 나오면 됐다 어려운 게 나온 거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사 뒤니까 명사겠지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모르겠니?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을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 몇 페이지인가요? 112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데를 가야겠는데요. 112페이지 A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같이 해결을 했고요. B 중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B 중에서 저 이거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네,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숙제가 어디까지였냐고요? 배운 데까지 싹 다 했는데요. 너는 20까지만 풀어왔더라. 근데 그 20 뒤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안 풀었는데요. 어디까지요?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합시다. 자, 112페이지에 질문 있습니까? 동해 문제 풀었니 안 풀었니? 대답이 없어. 뭐라고? 언제 풀라고요? 응? 없어? 야, 이거는 이거 말 그대로 특강이잖아.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강의잖아. 그지?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와야 되는 게 맞죠? 좀 더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집에 돈이 많아서 특강 듣는 사람 손?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돈이 썩어가고 있어서 야 재현아 돈 썩는다 빨리 가서 돈 써라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죠?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113페이지 3번 3번에 뭐요? 다요? 몇 번? C에 C요. C요. 자 갑시다. 자 the king 그 왕은요. 그 왕은 decided to 뭐뭐 할 것을 결심했대. 뭐 할 것을 결심했냐면 let은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부르는 거니? 사역동사, 목적어, 여기가 원형 부정사가 이렇게 왔네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이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liv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 요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형용사입니까? 또 아니겠죠. 왜 형용사는 아니에요?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없네요. 이거 원형 부정사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부사.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부사절을 만드는 애를 찾아야 돼? 맞지? 그럼 얘 부사절 돼요? 안 돼요? 돼요. 얘 부사절일 때 무슨 뜻인데요? 그건 명사절일 때 뜻이요. 웨더가 인지 아닌지는 명사절일 때 뜻이요. 부사절일 때는 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얘 부사절일 때는요. 얘는 얘랑 붙어 다니는 호흡관계를 이루는 단어가 so that이나 such that 이런 식으로 보통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so, such 없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if가 부사절일 때 무슨 뜻이에요? 라면. 뭐뭐라면. 사실은 뭐뭐라면 말고 한 가지 뜻을 더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even if에서 even이 생략된 형태가 될 수 있다. 뭐뭐일지라도 이지만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if도 뜻이 두 개예요. if를 뜻을 뭐뭐라면만 알고 있다면 아직 중학교 수준인 거야.
even if에서 이분이 생략된 형태로 뭐뭐이지만이라는 뜻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C번에는 if 아니면 whether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whether가 부사절을 만들 때는요. 잘 들으세요. whether가 부사절을 만들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래매요. 또는 A이든 B이든 간에래매요. 뜻이. 맞아? 그래? 그러니 보통 뒤는 A or not 이라고 오든가 아니면 A or B라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뒤를 보시니까 One of them agreed to drink several cups of tea each day and the other several cups of coffee 그랬습니다. 오와는 안 보이네요. 그럼 if 넣어봅시다. if는 무슨 뜻? 만일 뭐뭐라면.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은요 그들로 하여금 살게끔 하도록 결정을 했답니다. 만일 뭐 한다면요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이 agree to drink 자 마시기로 동의를 한다면 됐습니까? 뭘 마셔? several cups of tea 자 차를 몇 잔 하루 매일매일 each day니까 매일매일 차를 몇 잔씩 마시기로 한다면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라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긴 한데요. they 그들은요 had been sentenced sentence가 무슨 뜻이냐면 동사 이거 해석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sentence가 선고하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선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둘 모두 선고받았습니다. to death 죽음 쪽으로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선고를 받은 거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들 둘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왕이 그들로 살게끔 해줬대. 살 수 있도록 해줘. 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왕이 야 니들 살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뭐? 매일매일 차를 몇 잔씩 마셔.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나 없으면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갈게요. 질문.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를 약간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의 인칭대명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요 비교 영문법이에요. 영문법이면 영문법이지 비교 영문법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문법 내용을 어떤 하나의 영문법 예를 들어서 왓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려고 해요. 왓의 개념을 왓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왓이라는 아이하고 되게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시라는 거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가면서 이 아이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둘 다 명사절을 만드는 장치일 수 있고요. 차이점은 뭐라 그랬습니다? 얘는 대명사로서 불완전한 문장이 결합을 해야 되고 얘는 명사절을 만들 때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결합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각각의 개념을 좀 더 잘 정립을 해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소유격의 관계대명사 이 아이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나는 뭐랑 갖다 비교를 할 거냐면 그냥 소유격의 대명사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his나 her나 you나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유격의 대명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소유격의 뭔 대명사? 관계 대명사고요. 얘는 소유격의 그냥 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뭔 거예요? 관계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고 이 둘은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두 아이의 공통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공통점은 이 아이 다음에도 뭐가 와야 되고요.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고요. 맞습니까? 이 아이 다음에도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그의 차는요. is 뭐라 그래야 돼? 뭐 벤츠입니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로 사용이 된 겁니까? 주어로 사용됐죠. 맞아요? 자, 만약에 문장을 바꿔봅시다. It is 이것은 그 사람의 차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명사는 이번에는 보어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자, 하고 싶은 얘기 잘 들으세요. 소유격의 대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요렇게 수식하는 일종의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한 단어가 돼서 주어가 되든가 요게 한 단어가 돼서 여기서는 보어가 되고 어떤 문장에서는 또 목적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차이점은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whose car라고 했으면 이 whose car가 어떤 문장에선 주어 역할을 할 거고 어떤 문장에선 목적어 어떤 문장에선 보어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럼 얘랑 뭐가 똑같잖아요. 다.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고요?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 번 더 할 뿐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라고. 이해되니? 접속사의 역할을 한 번 더 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접속사의 역할을 한 번 더 합니다 라는 얘기는 이 문장에는 동사가 2개 이상 나올 거고 이 문장은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다 라는 얘기인 거라고 같습니다. 접속사를 썼다는 얘기는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whose 다음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수식해가지고 이게 한 단어의 명사가 돼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whose I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whose가 I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엊그저께 그 요즘 나한테 최근에 토익 문제 때문에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졸업생이죠. 그것도 뭐 이제 한정사, 형용사와 한정사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를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답이 이거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야, 대명사는 뭐 하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대명사는 뭐 하는 거죠? 명사를 대신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앞선 언급된 명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얘를 뒤에서 다시 받는 거니까 얘가 누군지 또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는 그놈은 이것은 이렇게 받은 걸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수식어라는 게 붙는데요. 명사 수식어, 수식하는 말이라는 거는 명사의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 명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재원이랑 얘기하는데 야, 상범이가 누구예요? 모르죠. 상범이가 누구냐면 하고 상범이에 대한 설명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상범이라는 이름 뒤에 수식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명사를 앞서서 언급이 된 명사겠니? 아니면 처음 소개하는 명사겠니?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어? 수식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명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왜?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는 모르는 애를 내가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막 소개를 하려는 애를 대명사로 받으면 돼요? 안 되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앞서서 언급을 하고
상범이가 누구냐면 나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골프 친구인데 됐어요? 됐어요? 자,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얘를 희라고 받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따라왔니? 그러면 이 희는 누군지 알아 몰라? 알지? 그럼 더 이상 누군지 아는 이 뒤에 수식어를 붙여서 얘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 대명사 다음에는 수식어가 붙는다 안 붙는다? 대명사 다음에 수식어가 안 붙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이미 앞서서 언급을 했던 명사, 소개를 했던 명사를 뒤에서 다시 갖고 있으므로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앞서서 언급했던 명사를 다시 받고 있으므로 이미 여기서 소개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대명사 뒤에 또 수식하는 말을 붙여서 얘가 누구냐면요 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일종의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런 문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유일하게 대명사 뒤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대명사 다음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he라는 게 있죠. he, who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럼 상식 반대로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 he는 뭘 지칭하는 말이어야 돼? 앞서서 언급된 단수의 남성 명사를 지칭해야지. 그치? 그런 의미가 그런 관점에서 얘는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게 원칙인데 수식어가 왔다는 얘기는 얘를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야? 정해지지 않은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지칭하는 말이 앞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얘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앞선 명사를 받아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희는 누군데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유일하게 얘만 그렇게 써요. he, who를 써요. she, who도 없어요. 무조건 he, who가 유일해요. 대명사 뒤에 수식어가 붙는 경우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질문.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잘 모르겠니? 선민아? 질문? 다른 애들은 화요일, 목요일이라도 와가지고 뭐 질문이라도 하나 하고 갈 수 있지만 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니까 얼마나 궁금할 거야. 그치? 궁금함을 참지 말고 빨리 질문하세요. 몇 페이지 3번? 요 페이지에 3번? 세척의 칸가 있었다 이거? 자 보세요. 근처에 이거 장소부사네요. 장소부사가 문장 앞에 나가면 주어동사 뒤집자 그랬죠. 이거 우리 내신 때 많이 했던 거잖아. 그러면 세척의 카누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됐죠? with that 이 대신 관계대명사일 테니까 이 대신 지칭하는 말은 아마 세척의 카누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세척의 카누를 가지고서 그들은 갔습니다. 섬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대시 지칭하는 말이 세척의 카누이잖아요. 세척의 카누라는 명사를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받아도 되죠?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 써도 돼요. and with them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이거 이해되지?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잘 봐. 근처에 있었어 세척의 카누가 그리고 라는 접속사 썼으니까 동사 하나 더 써도 된다. 그 세척의 카누를 가지고서 그들은 섬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말 되죠? 근데 여기서 접속사와 대명사 대신에
접속사와 대명사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관계대명사라는 걸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위치나 대를 쓸 수 있죠. 사람은 아니니까 who는 못 쓸 거고요.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근데 우리 이 관계대명사 대신요, 다른 관계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지만 관계사를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어떤 경우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된다 했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컴마 다음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위치 대신에 that을 쓰는 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왜 안 되겠어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위치만 써야지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기 쉬운 것도 물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남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를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걸 물어보라는 얘기야. 그게 남들한테는 아무리 쉬운 거라도 내가 모르면 그건 어려운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또